앞으로의 미래 포천 100년을 위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중에서 관광특구를 3대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구를 각각의 지역에 승인해주고 지정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산업이 있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을 하고 그 산업을 잘 육성 지원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이렇게 중첩되는 규제로 인해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없죠. 그러니 또 청년들이 떠나죠. 그러니 인구는 줄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 됐었는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아주 큰 세제 혜택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를 유치를 하면서 또 산업만 육성을 한다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교육발전특구도 지정이 돼서 교육도 보완이 대조이 된다. 그랬을 때 정주 환경과 교육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정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 포천은 천혜의 관광 자원이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산정호수, 백운계곡, 또 특히 유네스코에 인증된 세계 지질공원, 그게 한탄강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평화경제특구 중에서도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나가려고 3대 특구가 각각의 특구 지정보다는 3개 특구가 한꺼번에 지정됐을 때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해서 3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7년도에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포천을 찾는데 강남에서 포천까지 4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포천이 이렇게 가까운 도시였어? 군사시설 도시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인식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광역교통 개선 또 광역교통의 시설이 추가되면서 우리 포천이 기회발전특구 또 평화경제특구, 관광특구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드론의 역할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이제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는 드론, K 방산 이게 필요한 지역인데 포천에만 있는 사격장이 9개소나 있어요. 그리고 군 비행장도 3개소나 있는데 여의도 면적의 17배 그리고 제주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나 된 큰 면적이 사격장, 군 비행장 이런 걸로 다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포천에는 드론작전사령부, 육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작년도 9월 1일 날 창설이 됐습니다. 드론이 우리 포천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의 산업이다. (70년) 동안 희생당했던 그 시설물들이 오히려 드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로 오히려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생긴 거죠. 드론 사람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테스트베드,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한 겁니다. 자폭 드론을 만들어도 그것을 성능의 어떤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어떤 기회 전환을 통해서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포천은 5군단, 6군단, 2개 군단이 있던 군사도시입니다. 다행히 6군단 사령부로 사용했던 약 27만 평의 부지를 저희 포천시에서 이제 반환받기로 국방부와 최종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보다 많은 면적을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최우선 지역에는 육군단 반환부지 주변 지역을 기회발전특구 대상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산업으로는 드론 산업만 들어온다 해서 도시가 또 균형 발전하는 건 아니죠. 그런 산업을 또 육성 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포천에는 기존에 또 영북고등학교에서 드론 학과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미 경북대학교하고 그 대진대학교에서는 관련된 모빌리티 스마트 학과 이런 그 관련되는 학과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산업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인재 교육 기관 이런 것들도 이미 학과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드론 관련 기업들이 포천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우리 포천시와 또 드론 생산하는 기업들이 3자 협의를 거쳐서 드론 발전 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설립하자는 그런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정말 드론 산업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 포천만큼 드론 산업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담보할 수 있는,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갖추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7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2개 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게 되면 포천의 특성을 살린, 포천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우리 청소년들이 포천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하고 포천에 있는 기업에서 또 취업을 해서 포천에 정주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포천 같은 경우에는 약 2만 명의 외국인 이주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전체 초등학교 약 11,000명 중에 700명 정도가 다문화 출신 아이들이에요. 전체 초등학교 인구의 7% 정도나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하면서 우리 포천의 시민으로 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커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특별한 프로그램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교육발전 특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니까 아마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더 많아질 거고, 그거와 또 이렇게 또 비례해서 결혼했을 때 아이들도 많이 낳고 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탄강은 유네스코에서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한 그런 곳입니다. 그 부분에는 약 130만 평이나 되는 광활한 지역이 홍수토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을 활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최남단의 순천에 국가정원이 있다면 우리 수도권 북단에 있는 포천 한탄강 주변에 세계 지질 공원과 함께 세계 평화 정원을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질공원 주변에는 이제 개발이 안 되는 게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개발을 통해서 지질학적 가치가 있고 관광학적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은 보존하면서 오히려 홍수토를 이제 활용을 하려는 거죠. 그런 홍수토에는 수변 공원을 만들고 세계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가는 이만큼 또 대표적인 국가의 어떤 그런 형식을 띤 정원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것과 함께 또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들과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그 광활한 홍수토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정원을 만들어가는 사업, 이런 것들도 하게 되면 탄소 중립 관련해서 기업체들도 어떤 그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그런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훼손이 많이 안 되는 자연 친화형 관광지를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북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거쳐가는 관광일 수밖에 없는 게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민자유치를 그런 한탄강 홈스토를 활용한 정원이 조성된다면 그 인근에 관광 단지를 조성을 해서 대규모 숙박시설이라든가 또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그 위락시설, 놀이시설 이런 것들도 함께 만들어 가서 우리 포천을 찾고 또 천원을 찾고 연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 그런 시설들을 민자로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기후발전 특구가 생기게 되면 테스트 베드를 그런 승진 사격장 같은 데다가 이제 설치할 계획인데 사격 시범을 한다든가 드론 가지고 드론 어떤 챌린지 대회를 유치해서 그런 것들을 관광객들에게 이제 보여준다든가 드론의 어떤 그 진화되는 모습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드론에서 불꽃놀이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 작년 우리 포천에서 시연을 했었는데 스스로가 보여주는 드론 쇼도 아주 볼거리지만 드론이 막 불꽃놀이도 해요. 이런 것들을 저 관광객들에게 선사한다리면은 체류형 숙박하면서 야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보완이 되면은 우리 관광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탄강 그 수변에서 이루어지는 지오 페스티벌이 2017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지오 페스티벌을 좀 더 보완하고 좀 규모를 키워서 평화 콘서트를 경기도와 함께 협업사업으로 이제 진행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은 또 지역적인 여건이 캠핑하고 또 잘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캠핑 앤 뮤직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평화 콘서트를 규모 있게 만들어갈 그런 예정인데 저희 바람은 수도권에서 찾는 관광객들이 그 페스티벌을 보러 한 30만 명씩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인구를 많이 늘린다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그런 관광객들을 우리 관광 생활 인구로 이렇게 흡수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류형 시설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현재는 우리 포천이 좀 부족한 숙박시설 그런 것들을 좀 보충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고 민자유치로 지금 우리 포천이 캠핑 8학군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도 이렇게 1박하고 끝나가는 그런 캠핑이 아니라 뭐 캠핑하면서 한 달 동안 캠핑하면서도 수시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회사에 다녀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근거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또 우리가 육성시켜 나가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포천에 체류하는 그래서 생활 인구로 그래서 지역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대비해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포천은 비로소 기회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중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을 때에 우리는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서 아마 포천이 보다 더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포천 100년을 위한 또 100년 후에 100년간 우리 포천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